자, 밑에 계속. 이때 평국은 규중에 홀로 있으며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왜? 보국은 그 영춘과의 문제로 이제 개월의 방을 찾아오지 않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홀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런데 사관이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했다. 평국이 크게 놀라서 급히 여자 옷을 조복으로 갈아입고 규방에 있으니까 이제 평소 여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복, 즉 그 관원들이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옷, 우리 궁중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갈아입고 사관을 따라 임금 앞에 엎드리니 천자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부녀자 신분, 즉 여자 옷에서 조복으로 갈아입었다, 관원의 신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임금이 얘기합니다.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 없도다. 굉장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경은 이제 계월을 뜻하는 건데 경이라는 용어는 좀 신하를 좀 이렇게 예의 있게 예의를 갖춰서 이제 이렇게 부르던 호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월이가 여자인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신하로서 조금 이렇게 칭해주는 그런 모습들 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월을 보니까 기쁨이 한량없도다. 굉장히 왕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천자의 굉장히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짐이 덕이 없어서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 항복을 받고 난관을 해쳐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는 도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반란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현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일을 잘 처리해서 사직을 보호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명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를 지금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고 네가 중요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인 계월에게 국난을 극복하는 중대한 일을 맡긴다는 것에서 계월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천자가 인식하고 있고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천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평국이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후의 장록을 받아 영화로이 지낸 것도 황공했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첩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자신을 이제 낮춰서 얘기하는 그런 인칭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월 자신이 이제 여자임이 밝혀졌으니까 이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폐하를 이렇게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폐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벼슬도 뺏지 않으시고 그다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어리석으나 뭐 이제 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서 성은의 만분의 1이나 갚으려고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제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천자께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을 대원수로 삼으시니 원수가 사은 숙배하고 위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내렸다. 즉, 이 말은 이제 평구가 대원수가 됐잖아. 내가 다시 그 장군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임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예의에 맞는 옷을 갖추어 입고, 그 다음 붓을 잡아서 누구에게 편지, 전령을, 명령의 편지를 보내냐면 보국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죠. 자,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 즉 중군장은 보국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 잠시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보자면 계월을 지칭하는 용어는 뭐 평국 이도 계월을 의미하고 또는 이런 지위로 따지면 원수 또는 대원수 이런 것들은 다 계월이를 지칭하는 용어들로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남편인 보국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중군장이라는 용어, 지금 보국을 지칭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또는 부원수 그렇죠. 이런 게 또 보국을 지칭한다라고 하면서 이 용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다르게 친첩이라는 용어도 계열을 지칭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야 스토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령을 받고 보국이는 또 이제 뭔가 이 마음에 캥기는 게 맞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국이는 전령을 보고 군함에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했다.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렸을 때에는 이제 과거에 같이 급제했을 때에는 얘가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얘 말을 일단 뭐 벼슬에서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는데 지금은 나의 아내야.
근데 나의 아내가 갑자기 나한테 또 편지를 보내면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너 당장 와라. 라고 이렇게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죠? 라고 하는 보국이의 어떤 마음도 여러분들 조금 같이 공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내인 계월의 지시를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역시나 가부장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그런 보국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아버지인 여공이 보국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일렀더냐. 계월이를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계월이가 그러다고 하겠느냐. 나란 일이 더 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즉 나라의 일은 지금 중요하고 굉장히 시급한 형국이니까 그냥 네가 지금은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보다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했다. 보국이 할 수 없이 가복과 투구를 갖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가 분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아까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살펴봤던 계월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제. 자,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 우리 지금은 전쟁터니까, 그리고 내가 이 장군이니까, 원수니까 누구든 내 명령을 거역하면 다 군법으로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계월의 모습 나타나 있고, 그런데 보국이가 이 말이 얼마나 그 카리스마 있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다가도 지금 보국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보국이 겁을 내어 중군장의 처소로 돌아와서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런 보국이의 태도도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